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는 10월이면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가 70주년이 됩니다. 9월 3일 날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청천강 전투에서 숨진 인민지원군 약 1156명의 유해가 묻힌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찬배한 사진이 신문마다 크게 실린 것을 봤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 북중 관계를 미뤄보거나 중국이 추구하는 그런 국가 발전 방향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인들이 소망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앞날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현대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점은 우리나라의 앞날에도 대단히 중요하죠. 중국의 선택이 그런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보다도 북한의 초전체주의 체제를 밀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제재가 아무리 강도를 높이더라도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북한은 국가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될 그런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핵심 병기를 확보한 북한의 행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중심의 통일에 대해 어떠한 의문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저희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은 대다수 한국인들과 달리 핵을 갖고 주변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체제를 완비한 상태에서 남한은 위협과 공포감 조성뿐만 아니라 대남 심리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국민들의 기본급을 유리당한 채 고생고생 시킬 수 있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강점이 많은 체제입니다. 국가가 정한 목표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반면에 자유사회는 4, 5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국가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체제는 국가의 목표의 지속성과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주의 체제가 월등히 우수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짧은 대한민국의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대한민국의 몇몇 정권으로부터 막대한 재원을 받았고 그 재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다수의 건실한 시민들이 존재하더라도 다수는 침묵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야심가들이나 활동가들이 조작과 선정과 선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국가의 권력을 쥘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국가를 몰고 가거나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선거마다 깊숙이 개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이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마치 북한의 조종이라도 받듯이 정치가 놀아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거짓을 참으로 우기고 참을 거짓으로 예사롭게 우기는 일, 여론조사나 여론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일, 합법적 정당성을 손쉽게 내팽개쳐 버리는 일, 국민 대다수가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의 방향을 소수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일,
권력을 잡은 자들이 모든 일에서 북한을 의식하고 아부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고, 이와 같은 현상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유사회라고 해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구성원들이 명료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의 투쟁이나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나라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전체주의들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그런 가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리주의적 시각이 득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계산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런 의견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먼 미래의 많은 이익보다도 가능한 당장 편안한 쪽을 다수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내팽개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회의 공유 가치가 확고하면은 외부로부터의 아주 이 압력이 오더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모호할 때는 외부에서 회유나 압박이나 강제나 강요가 주어졌을 때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타협은 대부분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그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지만 항상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구하는 일이지만, 이런 사실을 깨우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북한의 대남 위협이 더 심해질수록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더없이 중요한 두 가지 주춧돌인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에서 균열이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번영에 젖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동안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란 것은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대남 전략을 가열차게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남남 갈등을 더욱더 정복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 있는 시민들은 이 사회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되고 그 궁극적인 귀결점, 종착점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적대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치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북한 당국의 존재 이유는, 북한이란 나라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복속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북한과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의 문제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는 그런 깨어있는, 양식 있는 현명한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